내 아이들은 돈이 필요할 때만 나에게 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신도 나와 같은 상황인가요? 선자 할머니는 올해로 80세를 맞이한 고령의 여성입니다. 그녀는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혼자 아들을 키우며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아들이 7살, 8살 무렵이었으며 그때부터 그녀의 삶은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습니다. 파출부, 시장에서 나물 팔기, 공장에서 일하기 등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선자는 오로지 아들을 위해 고된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국민학교에 다닐 때 선자는 도시락에 맨밥과 김치만 싸줄 정도로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당시를 떠올리면 한스럽다는 선자는 젊은 시절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켜야 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선자는 40대 중반에 국밥집을 운영하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당시 낮에는 시장에서 나물을 팔고 저녁에는 국밥집에서 일하던 선자는 어느 날 김치 맛에 대한 손님의 칭찬을 듣고 국밥 대신 김치 장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후 김치 장사는 점점 입소문을 타고 번창하였고 그 돈으로 아들을 대학에 보내고 결혼까지 뒷바라지했습니다. 지금도 80세가 된 선자는 여전히 김치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인생의 대부분을 이 김치 장사로 살아왔으며 김치를 팔아서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했습니다. 아들은 현재 초등학교 선생님과 결혼해 가정을 꾸렸으며 손자는 벌써 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자는 늘 며느리와의 관계가 불편했습니다. 며느리는 1년에 한 번 용돈을 주는 시점에만 찾아오곤 했으며 남편 제사 때도 얼굴을 보기 어려웠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일은 주로 아들과 선자가 함께 했으며 며느리는 그동안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일까봐 일부러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5년 전부터 며느리가 제사에 오기 시작했지만 오히려 그 이후부터 아들과의 갈등이 더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의 통화에서 선자는 며느리에게 용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토로하는 아들에게 용돈을 주기 위해 제사를 지내는 건 아니지 않냐? 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며느리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며 선자에게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선자는 속으로 내가 그동안 아들 하나만을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내가 용돈을 주지 않았다고 이럴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차마 아들에게 그 말을 직접 하지는 못했습니다. 선자는 남들 앞에서는 며느리가 잘한다고 말하며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남편 제사를 챙기는 것도 며느리와의 관계도 점점 어려워져가는 현실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5년 전 남편의 제사 때 며느리가 처음 참석하게 된 계기는 단순한 우연이었습니다. 아들의 차가 고장나 며느리가 데리러 와야 했기에 선자의 집에 들르게 된 것이었죠. 그날 며느리가 집안일을 도와주게 된 것이 고마워 선자는 며느리에게 봉투에 50만 원을 담아주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고마워서 그러지. 다음부터는 안 와도 돼. 우리끼리 작게 지내면 돼. 라며 며느리의 노고를 격려했죠. 하지만 그 이후로 며느리는 매년 제사에 참석하게 되었고 매번 돌아갈 때마다 선자는 흰 봉투를 건네주곤 했습니다. 그러다 작년 제사 때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자는 정신이 없어 제사 일정을 아들에게 미리 말하지 못했는데 제사 당일 오후까지도 아들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 오늘 아버지 제사인 건 알고 있지? 라며 전화를 걸었을 때 아들은 화들짝 놀라며 아버지 제사요? 벌써요? 라고 반응했습니다. 선자는 그 반응에 당황했고 아들은 왜 집사람이 말을 안 해줬을까요? 라며 며느리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습니다. 이에 선자는 내 아버지 제사를 내가 챙겨야지 왜 유나 엄마가 챙겨야 하냐? 며 답답한 마음을 표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저녁에 오겠다고 했고 선자는 몸살 기운이 있어 간단하게 상을 차려두고 아들이 혼자 조용히 다녀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8시가 되자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문을 열어보니 아들과 함께 며느리도 함께 와 있었습니다. 애미야, 너도 왔니? 오지 말라 했잖니? 라며 선자는 반가움보다도 걱정이 앞섰지만 며느리는 아니에요, 어머니.
그래도 아버님 제사인데 며느리가 빠질 수 없죠. 라며 고집스럽게 참석했습니다. 선자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 손자의 방문이 특별한 날마다 이어지면서 조금씩 복잡한 감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특히 남편의 제사 때마다 며느리가 오는 일이 갈수록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제사를 치르는 일도 힘에 부쳤지만 며느리가 와서 도울 때마다 봉투에 돈을 넣어 챙겨주는 일이 반복되면서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작년에도 제사 당일 선자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 제사임을 상기시켜 주었고 아들은 서둘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는 예고 없이 찾아왔고 선자는 준비해둔 상을 내어주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 챙겨줄 봉투를 잊어버린 선자는 다음날 새벽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왜 애엄마한테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어요? 라는 아들의 질문에 선자는 당황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피로와 함께 봉투를 잊은 것이었지만 아들의 반응에 선자는 섭섭함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요즘 시아버지 제사 챙기는 며느리가 흔치 않다. 며느리의 기분을 헤아리지 않았다고 지적했지만 선자는 아프다는 엄마에게 한마디도 없이 돈 때문에 전화하는 게 더 서운하다. 고 대꾸했습니다. 이 일로 선자는 며느리와 거리가 멀어졌지만 그 후로도 아들과 며느리가 방문할 때마다 돈을 챙겨주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손자 유나이의 생일을 맞아 가족이 방문했을 때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선자는 상다리 부러지게 음식을 차리고 가족을 맞이했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방문이 돈과 얽혀 있는 상황이 반복되자 속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중 며느리가 어머니 김치가 정말 맛있어요. 이거 없으면 밥을 못 먹겠다. 고 칭찬하며 반찬을 부탁했을 때 선자는 반가웠지만 마음 한켠엔 여전히 불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라. 좋아하는 반찬도 싸줄게. 이렇게 대답하면서도 선자는 며느리에게 이런 칭찬과 부탁이 진심일지 아니면 단순히 겉으로만 하는 말일지 헷갈리며 복잡한 감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선자는 며느리에게 잘해주려 했지만 며느리와의 관계가 점차 부담스러워지는 자신을 느끼며 고민이 깊어져 갔습니다. 선자 할머니는 손자 유나이의 생일을 맞아 용돈 50만 원을 손자에게 또 50만 원을 며느리에게 주었습니다. 생일이면 내가 제일 고생한 날 아니냐? 라고 하며 며느리에게도 봉투를 건네자 며느리는 어머니, 이런 걸 다 주세요. 감사합니다. 역시 어머니밖에 없다니까요. 라며 기분 좋게 받았습니다. 선자는 그동안 힘들게 살아왔지만 이 나이까지도 경제 활동을 하고 있어 주머니가 넉넉한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 제사 때 서운해했던 며느리도 이번엔 무척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들 가족은 20분쯤 있다가 저희는 이제 가볼게요. 라며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8시 반이었고 선자는 내일 주말인데 과일이라도 먹고 가라. 고 했지만 며느리는 애 아빠가 힘들다고 하네요. 얼른 가서 쉬게 해야죠. 라며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선자는 싸놓은 반찬과 과일을 들려보내며 어쩐지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용돈을 주고 나면 금방 일어나는 것이 선자에게는 조금 서운하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보름분의 김치만 남았다. 고 말한 것이 생각난 선자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김치 다 먹어간다고 하지 않았어? 라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난 기억이 안 나네. 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국 선자는 그럼 너희 집에 김치를 가져다 놓겠다. 고 했고 아들은 별다른 대꾸 없이 퇴근 후 들러달라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선자는 아들 집으로 김치를 가져다 놓으려 평소보다 이르게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김치 주려는데 시장으로 못 오겠지? 라고 물으니 며느리는 그럼 식탁 위에 두고 가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선자는 아들 집에 도착해 김치를 건네며 너는 늙은 애미가 이걸 들고 여기까지 와야 하겠니? 라고 묻자 아들은 우리 엄마 아직 짱짱하네. 라며 농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선자는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김치가 이미 꽉 차 있는 걸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거 김치 냉장고 꽉 차서 안 되겠다. 며 냉장고 문을 닫으며 속으로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선자는 가족을 위해 이렇게도 챙겨주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느끼는 서운함과 홀로 감당해야 하는 무거운 마음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선자 할머니는 아들 집에 김치를 가져다 놓고 돌아오는 길에 여러 생각에 빠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말싸움을 우연히 듣게 된 선자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집 냉장고를 열어보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고 아들도 며느리를 나무라며 다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자는 김치를 싸주고 반찬을 챙겨주며 며느리가 좋아할 줄 알았지만 그들은 김치를 냉장고에 처박아 두고 먹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김치 냄새 나는 거 싫어하는 거 알면서 왜 김치를 이렇게 많이 주냐? 는 며느리의 말에 선자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듣고 있을 줄 몰랐겠지만 그 본심은 선자에게 너무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선자는 며느리가 반찬을 잘 먹고 있다는 말에 기뻐하며 더 챙겨주려고 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이불 속에서 한참을 생각한 선자는 며느리의 입장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제 반찬 안 주면 문제 없겠지.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냉장고 문을 열어보는 것조차 싫어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이해했어도 마음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선자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자연스레 관계는 멀어졌습니다. 반찬이나 김치를 주는 일이 없으니 특별히 대화할 이유도 없었고 며느리와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들 내외가 왜 안 찾아오는지 궁금해하고 혼자 있는 것을 외롭게 여겼을 선자였지만 요즘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선자는 이제 더 이상 자식들에게 기대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선자 할머니는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며느리의 생일을 맞아 아들과 함께 집에 찾아온 날, 선자는 그들에게 생일상을 차려주었고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며느리가 떠나려 할 때 아들이 오늘은 왜 며느리 용돈 안 주냐? 몇 꺼낸 말에 선자는 이미 마음이 상해 있었습니다. 사실 선자는 용돈 봉투를 준비해 두었으나 반찬에 대한 말들로 인해 기분이 상해주지 않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 지하주차장에서 우연히 들은 며느리의 대화는 선자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어머니가 지갑을 한번 여셨다고 깜빡하셨대. 정말 너무 하시잖아. 라고 투덜대는 며느리의 말에 선자는 손에 있던 돈 봉투를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아까웠습니다. 돈 봉투에 든 돈은 선자가 아끼고 아낀 생활비였기 때문입니다. 선자는 늘 구멍난 양말을 끼워 신으면서도 아들 내외에게는 아낌없이 돈을 주었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여서가 아니라 그 돈을 통해 자신이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아들에게는 어릴 때 해주지 못했던 것을 마음껏 해주고 싶었고 며느리에게는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반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아들 내외가 자신을 찾아오는 이유가 정말 자신을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고 느끼게 된 순간 선자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돈과 반찬을 받기 위해 오는 것처럼 보였고 선자의 진심은 무참히 짓밟힌 듯했습니다. 그날 선자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고 그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살아가겠다고 말이죠. 아들 내외가 찾아와도 이제는 그들을 버선발로 맞이하거나 허리 휘도록 밥상을 차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상처 주고 상처받을 일도 없을 테니까요. 그러나 선자의 속은 여전히 쓰디썼습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 않고 살겠다는 다짐은 했지만 마음 한편에 자리한 외로움과 슬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